여러분 안녕하세요. 김쌤입니다. 오늘은 코딩을 잘 모르는 처음 접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코딩이 어떤 것이고 어떻게 시작을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영상을 한번 시작해 볼게요. 일단 영상 순서는 코딩이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왜 코딩이 요새 중요한지 그리고 어떻게 시작해야 될지를 순서대로 영상을 한번 찍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코딩이란 무엇일까요? 코딩의 사전적 의미는 하나 이상의 추상 알고리즘을 특정한 프로그래밍 언어를 사용하여서 구체적인 컴퓨터 프로그램으로 구현하는 기술을 말해요. 이렇게 단어로만 보니까 조금 어렵게 생각이 될 수 있는데 한번 생각을 해보면 예를 들어서 포켓몬스터가 요즘 유행한다고 하는데 포켓몬 게임을 한번 만들어 볼까 라는 생각을 통해서 이걸 조금씩 더 구체화시키는 거죠. 그러면 실제로 포켓몬스터 게임을 만든다고 했을 때 포켓몬이 어떻게 움직이는지 그리고 포켓몬이 어떤 기술을 사용하는지 또 각 포켓몬의 등장 확률을 얼마로 해야 되는지 이런 고민이 있을 수 있겠죠. 그런 고민을 조금 더 자세하게 들어가게 되면 포켓몬이 자동으로 움직일 건지 아니면 마우스로 움직일 건지 아니면 키를 입력해서 움직일 건지 포켓몬이 기술을 사용한다고 했는데 공격과 방어 기술을 어떻게 할지 또 만화를 사용하는 기술이 있는지 그리고 강력한 궁극기 기술을 사용하는지 이런 거에 대한 고민을 해야겠죠. 또 등장 확률을 인기 많은 포켓몬은 한 20%로 한다든지 전설 포켓몬은 희소성을 높이기 위해서 1%로 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점점 더 확장해 나가겠죠. 그러면 선생님은 이 중에서 전설 포켓몬은 희소성을 높이기 위해 1% 확률로 한다라는 것을 조금 더 구체적인 알고리즘으로 한번 구현을 해보겠습니다. 전설 포켓몬을 뽑는 알고리즘은 아마도 이렇게 될 거예요. 100%라고 했으니까 1에서 100까지 수를 랜덤하게 하나 뽑아요. 1에서 100까지 수를 랜덤하게 하나 뽑아서 그 수가 만약에 1이라면 전설 포켓몬이 등장하게 하는 거죠. 근데 전설 포켓몬에도 종류가 여러 가지가 있으니까 또 1부터 30까지 수를 랜덤하게 하나 뽑아서 1이 나오면 뮤츠, 2면 뮤, 3이면 루기아 이런 식으로 땡땡땡 해서 선택할 수 있을 것이고 만약에 1이 아닐 경우에는 일반 포켓몬을 뽑는 뽑기로 이동을 하는 거죠. 이렇게 해당 알고리즘을 지금 작성을 해봤는데 이 알고리즘을 또 코드로 짜는 것까지의 과정을 코딩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다음으로 넘어가서 왜 코딩이 중요해졌는가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면 현 시대에 요구되는 인재상에 대해서 얘기를 한번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예전에는 스펙형 인재라고 하여서 토익 점수, 영어를 얼마나 잘하는지 이제 교과학 공부를 얼마나 잘해서 내신이 얼마가 되는지 그런 자격증이 몇 개가 되는지 이런 거에 대해서 조금 더 중요하게 생각을 했다면 현 시대에는 융복합적 인재상으로 꼽고 있어요. 미래 사회에서는 4차 산업혁명, 인공지능, 소위 AI라고 부르죠. 그리고 정보통신기술, 그리고 빅데이터 이러한 것들이 결합된 산업이 발달될 예정이에요. 지금도 계속 발달되고 있고요. 얼마 전에 GPT라는 AI 챗봇 기술도 계속 등장하고 있죠. 그렇게 했을 때 복잡하고 기존에 없었던 새로운 문제들에 대해서 창의적으로 접근할 수 있는 창의 융복합 인재를 현재는 필요로 한다고 합니다. 자, 그래서 코딩을 하는데 어떤 것이 중요할지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볼게요. 자, 이 간단한 문제가 있어요. 두 정수 A와 B를 입력받은 다음에 A 플러스 B를 출력하는 프로그램을 작성하라고 하는데 이 문제 같은 경우에는 단순히 그냥 덧셈을 해서 덧셈 계산을 통해서 출력만 해주면 되는 문제예요. 근데 만약에 문제가 이렇게 길어진다고 하면
무엇을 구해야 할지, 또 그것을 어떻게 구해야 할지에 대해서 읽어보고 파악을 해줘야겠죠. 자, 이것을 한번 쭉 읽으면, 이것을 한번 보면 지역 리그와 소속 팀이 존재하고, 같은 지역 리그 팀과의 팀당 경기 수, 그리고 다른 지역 리그 팀과의 팀당 경기 수가 주어지고요. 그리고 같은 지역 리그 팀과의 팀당 경기 수보다 다른 지역 리그의 팀과의 팀당 경기 수를 비교했을 때 K배 많아야 된다고 하는 조건이 추가되고요. 그리고 경기 제한 수가 주어지는데 그 경기 제한 수보다 넘어가면 안 된다 라는 이런 여러 가지의 조건들이 주어졌을 때 이거를 어떻게 계산해야 될지, 일단 이런 여러 가지가 주어졌을 때 어떤 게 중요하고 어떤 게 중요하지 않고, 그리고 답을 구하기 위해서 어떤 걸 어떻게 활용해야 될지에 대해서 생각을 해야 되는데, 일단 이 긴 글에서 이 긴 글 자체를 이해할 수 없다고 한다면 문제 자체를 풀 수가 없겠죠. 그래서 이런 긴 문제들을 풀 때는 독해력이 많이 필요하고요. 자, 그리고 제가 문제 하나를 더 가져왔는데, 해당 문제는 팩토리얼이라는 문제인데요. n 팩토리얼은 1부터 n까지의 자연수의 곱을 나타낸대요. 그렇게 했을 때 자연수 n은 1보다는 크고 100보다는 작은 자연수라고 가정을 했을 때 n 팩토리얼에 대해서 0의 개수를 출력하라는 건데, 맨 끝에서 나오는 0의 개수를 출력하라는 문제예요. 1부터 n까지의 숫자를 모두 곱했을 때 맨 끝에 연속되는 0의 개수가 몇 개인지를 구하는 문제인데, 그래서 그냥 간단하게 문제를 보고서 생각을 간단하게 했을 때는 그냥 1부터 n까지 모든 수를 곱한 다음에 맨 뒤에부터 0의 개수를 세면 되겠구나 라고 생각이 들 수 있지만, 시언어 C++에서는 숫자의 범위가 제한되어 있어요. 그래서 최대로 저장할 수 있는 수는 2의 63제곱 마이너스 1인데 약 920경의 숫자를 가리키는데, 지금 1부터 100까지, 그러니까 100 팩토리얼을 계산해보면 지금 이 저장 범위를 훨씬 넘어가기 때문에 해당 방법으로 풀면 문제를 풀 수가 없어요. 그래서 조금 더 다르게 생각을 해봅시다. 수를 곱했을 때 맨 뒤에 0이 언제 하나씩 생길까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생각을 해보면 10이 곱해졌을 때 맨 뒤에 0이 붙지 않을까? 그래서 10이 곱해질 때 0의 개수가 추가된다 라는 걸 유추하고, 그 후에 그럼 10은 2와 5의 제곱이니까 그러면 2와 5 중에 뭐가 더 많을까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는 거죠. 그러면 짝수일 때마다 2가 등장하니까 5의 개수만 세면 되겠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1부터 입력된 n까지의 숫자 중에서 5의 배수가 과연 몇 개인지를 세보는 거예요. 하지만 그렇게 될 경우 또 틀릴 경우가 있겠죠. 예를 들어 25, 50, 75, 100의 경우는 5가 두 번 곱해진 형태니까 그러면 5일 때도 한번 세고 25의 배수일 때도 한번 세야겠다 라고 생각을 해서 1부터 n까지 5와 25 배수의 개수가 몇 개인지 셌을 때 정답이 되겠죠. 이렇게 해서 이런 문제를 풀 때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될지에 대한 사고력을 키울 수 있어요. 자, 그 다음에는 우리가 방금 문제를 한번 풀어봤던 n 팩토리얼이라는 문제의 정답 코드인데, 이 정답 코드를 쓰기 위해서는 기본 코드, 그리고 정수, 저장소, 그리고 입력 함수와 출력 함수에 대해서 어느 정도 이해하면서 동시에 암기를 하고 있어야 돼요. 코딩을 하다 보면 그래서 이해를 바탕으로 한 암기력이 향상될 수 있어요. 자, 그리고 성취감을 또 빼놓을 수 없는데, 기존에 우리가 수학 문제를 푼다던가 영어 문제를 푼다던가 했을 때는 뭔가 맞고 틀리고에 대한 성취감이 그렇게 크게 다가오지는 않는데, 즉각적인 코딩 테스트 문제 같은 경우에는 즉각적으로 채점할 수 있고, 그리고 수정을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코딩 테스트 문제들은 즉각적으로 채점해서
틀렸는지 뭐 어디에 오류가 있는지에 대해서 끊임없이 수정할 수 있어요. 그래서 여기 보면 컴파일 오류나 런타임 에러, 틀렸습니다와 같은 이런 정답이 아닌 그런 결과물을 가져왔을 때 계속해서 그 문제 코드를 수정해서 결국에 정답에 맞췄을 때 그때의 쾌감은, 그때의 성취감은 말로 다할 수 없습니다. 자, 그러면 그 다음 것은 어떻게 코딩을 시작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한번 말해 볼게요. 기존의 수학과 코딩을 비교해서 한번 설명을 해 볼게요. 수학 같은 경우에는 기초가 되는 부분이 가장 처음 시작했을 때 숫자가 무엇인지 알아야 되죠. 그러면 코딩 같은 경우에는 언어를 어떤 언어로 시작할지에 대해서 결정을 해야 돼요. C 언어, C++, 자바, 파이썬 여러 가지 종류가 있겠죠. 그리고 수학은 숫자를 어느 정도 공부하고 나면 사칙 연산이라든지 간단한 공식과 관련된 그런 공식을 알고 있어야지만 풀 수 있는 문제가 있겠죠. 그럼 코딩으로 생각을 해보면 언어를 정했으면 그 언어의 기본적인 코드에 대해서 공부를 해야 돼요.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수학은 문제가 따로따로 있는 부분을 찾을 수도 있겠지만 보통 문제집을 선정해서 문제를 푸는 편이죠. 그러면 코딩은 코딩 테스트 사이트를 어느 하나를 정해서 꾸준하게 문제를 풀면 됩니다. 자, 그러면 선생님이 여기서 사이트 하나를 추천해 줄게요. 바로 코고라는 사이트인데요. 이 코고라는 사이트의 장점은 일단 단계별로 학습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각 단계별로 최소 100문제의 문제가 있고 추가적으로 랭킹 시스템이 도입되어 있어서 내 등수가 문제를 풀면서 점점 올라가는 걸 보면서 추가적인 성취감을 고양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학교에서 배운 혹은 배울 내용들을 학습할 수 있어요. 여기 보면 수학, 과학, 과목, 교과 내용에 포함되어 있는 개념들이 문제로 등장을 하는데 예를 들어서 도형의 넓이 구하기, 등차 수열, 등비 수열, 삼각함수, 절대값이라든지 이진수라든지 제곱근, 소금물의 농도, 원소 기호, 거리 속력 시간, 무게, 질량, 중력, 가속도, 원자량 등과 같은 초등학교 교과 내용부터 고등학교 교과 내용까지 그런 문제들이 다양하게 있어서 코고라는 사이트를 추천합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예요. 오늘 영상이 코딩이 중요하다고 듣긴 했는데 어떻게 시작해야 되는지, 코딩이 무엇인지 잘 모르는 그런 친구들 혹은 학부모님들을 위한 영상이니 많은 도움이 됐길 바라요. 그럼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